6. 비에르와 돌로호프의 사건은 허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가 결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당사자들도 이 패인도 불문에 붙여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비에르 내외의 별거에 의해서 확인된 결투의 경위는 사교계에 널리 퍼지고 말았다. 비에르가 아직 사생하였을 무렵에는 세상 사람들은 관대하고 비호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고, 또 그가 러시아 제국의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었을 무렵에는 애무하고 축교 세워 주었지만, 그가 결혼해버려 신부감과 어머니들에게 기대할 것이 조금도 없게 돼버리자 그는 일시에 사교계의 평판을 잃어버렸다. 더구나 그는 사교계에서 호감을 얻는 데 서툴렀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을 비난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질투꾼으로 선친과 꼭 닮은 잔인 광포한 발작에 빠졌다고 뒷공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에르의 출발 후 엘렌이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을 때 그저 단순한 호의뿐만 아니라 이번의 불행에 관련되는 존경의 빛마저 띤 모든 친지들의 마중을 받았다. 이야기가 남편에 이를 때마다 엘렌은 비록 자기는 그 뜻을 뚜렷이 몰랐지만 타고난 사교술로 얻은 품이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이 표정은 마치 나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이 불행을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하느님에게서 보내어진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실리 공작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자기 의견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야기가 비에르에게 이를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이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 미치광이에요. 평소에 내가 늘 그렇게 말하고 있던 대로입니다. 나도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비에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는 자기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람은 시대의 방종한 사상에 오염된 무분별한 젊은이라고요. 그 사람이 외국에서 막 돌아와 모두가 그 사람에게 열중하고 있었을 때부터 나는 벌써 이런 것을 예언했었어요. 마침 왜 그 언젠가 저희 집의 야외에서 그는 마치 말아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이 결혼을 바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다 예언했어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한가할 때에는 여전히 야훼를 자기 집에서 베풀고 있었다. 그 야훼는 그녀의 재능으로서만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야훼에 대해 언제나 여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진짜 상류사회의 그림,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지성적인 에센스가 모이기 때문이었다. 이 세련되고 정선된 사람들 이외에 언제나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훼의 특색을 이루고 있던 것은 야훼 때마다 여주인이 누군가 새로운 흥미있는 인물을 모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정통 왕조주의적인 궁정에 가까운 기분을 빚어내는 정치적인 온도계의 눈금이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뚜렷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1806년 말 안나 파블로브나가 항계의 야회를 자택에서 개최했던 때는 마침 퍼러시아군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에나와 아우에르슈테트에서 참패를 당하고 퍼러시아 요새의 대부분이 백기를 들었다는 슬픈 소식이 입수되고 러시아군이 이미 퍼러시아로 진출하여 러시아와 나폴레옹의 제2차 전이 벌어진 무렵이었다. 그날 밤의 진짜 상류 사회의 그림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불행한 아름다운 엘렌, 모르테마르 자자, 아주 최근에 비인에서 돌아온 매력에 찬 이폴리트 공자, 두 외교관, 백모님, 사교계에서 다만 굉장한 제사라는 통칭이 주어져 있는 한 젊은이, 새로 임명된 여관 모녀, 그 밖에 별로 대단치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었다. 여주인이 이날 밤 손님들을 환대할 목적으로 쓴 새로운 얼굴은 요즘 퍼러시아 군대에서 급사로 이곳에 도착한 보리스 드르베스코이로서 그는 당시 어떤 고관의 부관으로 있었다. 이 야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인 정치적인 온도계의 눈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온 유럽의 황제와 사령관들이 모두 합심하여 우리 러시아인에게 불쾌와 슬픔을 주려고 아무리 보나파르트의 횡포를 묵과하려고 애를 써도 보나파르트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없는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퍼러시아 왕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그건 오히려 당신네들에게 이롭지 못해요. 조르조 당등에 나오는 말처럼 이것은 당신의 자업자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안나 파블로브나가 주최한 야회의 정치적인 온도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이날 밤 손님들에게 접대될 보리스가 객실로 들어왔을 때는 벌써 거의 모든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지도되고 있는 대화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외교 관계와 양국의 동맹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서 교환되고 있었다. 보리스는 멋진 부관 제복을 입고 원기 발랄한 핏기가 좋은 홍안의 어른 같은 모습으로 여유 있는 태도로 가뿐히 객실로 들어오더니 먼저 순서로서 백모님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 안내되어 갔다가 다시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쪽으로 인도되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기의 여인 손에 그를 키스하게 하고 몇몇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고는 속삭임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평을 하는 것이었다. 이폴리트 꾸라긴 공자, 사랑스러운 젊은이입니다. 꾸르그시, 코펜하겐의 대리공사로 대단히 총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시토프시, 늘 말해지고 있듯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보리스는 근무를 하게 된 이래 어머니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주선과 자기 자신의 취미와 겸손한 성격의 덕택으로 근무상 더없이 유리한 지위에 설 수가 있었다. 그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고관의 부관이 되어 있었고 지극히 중대한 임무를 띠고 퍼러시아에 갔다가 최근에야 거기서 급사로서 막 돌아온 길이었다. 그는 소위 보라 할지라도 장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만큼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다는 올미처에서 보았던 불문율을 깨닫고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 일에 완전히
그 요령을 터득해버렸다. 이 불문율에 의하면 성공의 비결은 근모의 노력도 용감도 인내도 아니고 근면도 아니며 단지 농공행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요령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급속한 성공에 이따금 놀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놀라는 것이었다. 이 발견의 결과 그의 생활 상태도 이전의 직위에 대한 태도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일변해버렸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푼까지도 들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초라한 마차를 타고 다니고 낡은 군복을 입고 빼째르부르크의 거리를 건너니보다는 그 밖의 다른 많은 만족을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보다 윗사람의 사람, 즉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접근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그는 빼째르부르크를 사랑하고 모스크바를 모멸했다. 로스토프네에 대한 기억이며 나타시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사랑의 기억은 그에게는 불육해 했기 때문에 그는 군문에 들어간 이래 한 번도 로스토프네 집에는 가지 않았다.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에 참석하는 것을 근무상의 굉장한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곧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흥미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이용에 내맡기고는 주의 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익과 가능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는 어여쁜 엘렌 옆에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제공한 조약의 근거를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실제 전투에 있어서 여간 혁혁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한 그것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로 하여금 그러한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어떤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 내각의 숨김없는 말입니다. 하고 덴마크의 대리공사가 말했다. 그것은 간사스러운 의혹이라는 겁니다. 하고 총명한 사람이 10번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그러나 빈 내각과 오스트리아 황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모르테마르 자작은 말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각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뒤이어 안나 파블로브나는 퍼러시아 왕의 용감하고 확고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는데 그것은 보리스를 이야기 속에 끌어넣기 위해서였다. 보리스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또 그와 동시에 옆자리의 부인 아름다운 엘렌을 몇 번인가 돌아볼 만한 여유도 있었다. 엘렌도 미소를 띠고 그 눈으로 젊고 아름다운 부관의 시선을 몇 차례 맞았다. 퍼러시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안나 파블로브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조로 보리스에게 글로가우 여행에 대해 그가 보고 온 퍼러시아 군의 상황을 얘기하도록 부탁했다. 보리스는 당황해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정확한 프랑스어로 군대와 궁정에 관한 흥미진진한 많은 사실을 자세히 얘기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무엇에 관해서도 자기의 의견을 곁들이는 것을 되도록 피했다. 잠시 동안 보리스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이 새 손님을 모신 자기 대접이 모든 손님들에게 유쾌하게 받아들여졌음을 느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보리스의 이야기에 주의를 끌린 것은 엘레노로 여러 번 그에게 여행에 대한 상세한 것을 물었다. 그녀는 퍼르시아군의 상황에 비상한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보리스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그녀는 독특한 미소를 띠면서 그를 향해 말했다. 꼭 저희한테 들려주세요. 꼭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마치 무엇인가 보리스에게는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 같았다. 화요일 8시와 9시 사이에요. 와주신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어요. 보리스는 그녀의 희망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고 그녀와 무엇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자 안나 파블로브나는 백모님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구실로 그를 불러냈다. 당신도 저분의 바깥 부인을 알고 있겠죠. 안나 파블로브나는 눈을 감고 침울한 손짓으로 엘렌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 저분은 정말 불행한 미인이에요. 정말 저분 앞에서는 주인에 대한 말씀을 일체 하지 말아 주어요. 저분을 너무 괴롭히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